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비킨 유니버시티 앤 구글 클라우드 AI 리서치에서 나온 페이퍼 바나나 Automating Academic Illustration for AI Scientist입니다. 요즘 모던 언어 모델들은 이미 논문 리터러처 리뷰도 덮고 코딩도 해주고 심지어 실험까지 같이 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결과를 깔끔하고 바로 논문에 넣을 수 있는 퀄리티의 그림으로 바꾸는 순간만 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직도 파워포인트나 틱스에 갇혀 있습니다. 메서드 다이어그램이랑 통계 플롯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실수하기 쉽고 많은 과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디자인 감각까지 요구하죠. 자동화된 발견 과정과 손으로 그리는 일러스트 사이의 이 간극이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진짜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풀 에이전틱 시스템입니다. 메서드 설명이랑 그림 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자동으로 논문 스타일의 메서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만 주면 통계 플롯도 생성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미지 제너레이터랑 코드 제너레이터와 함께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메서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깔끔한 그림으로 렌더링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 태스크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포멀라이즈 됩니다. 소스 컨텍스트 S는 메서드 설명이고 커뮤니케이티브 인텐트 C는 그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말해주는 그림 캡션입니다. 선택적으로 컨텍스트 캡션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이루어진 레퍼런스 예시 트리플을 같이 줄 수도 있어요. 목표는 S와 C 그리고 주어진 레퍼런스를 이미지 I로 매핑하는 건데 이 I가 메서드를 정확히 반영하고 캡션이 요구하는 범위를 잘 맞추면서 읽기에도 쉬운 그림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이 문제를 두 단계로 쪼갭니다. 먼저 선형 플래닝 단계에서 관련 있는 레퍼런스 그림들을 챙기고 새 그림에 들어갈 컨텐츠를 계획한 다음 스타일 설명을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적인 리파인먼트 루프를 돌면서 그 설명을 시각화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번갈아 수행해서 여러 라운드에 걸쳐 그림을 점점 개선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메서드 다이어그램이든 통계 플롯이든 똑같이 쓰이고 달라지는 건 시각화 메커니즘 뿐입니다. Retriever Agent의 역할은 배울 만한 좋은 예시를 찾는 겁니다. 실제 뉴라이피에스 메서드 다이어그램들로 구성된 레퍼런스 셋을 뒤져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 후보들을 랭킹합니다. 이 랭킹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에이전트나 비전 같은 리서치 도메인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같은 다이어그램 타입이 얼마나 맞는지입니다. 정확히 같은 토픽인지보다는 구조적 유사성이 더 중요해요. 목표는 모델에게 어떤 비주얼 레이아웃을 따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플래너 에이전트가 시스템의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메서드 섹션, 캡션, 그리고 리트리브된 예시들을 읽고 원하는 그림에 대한 디테일한 텍스트 블루프린트를 작성합니다. 이 블루프린트에는 어떤 모듈들이 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플로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아직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구조화된 설명입니다.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는 그림이 최신 뉴랩스 논문에 나올 법한 비주얼을 갖추게 만드는 담당입니다. 전체 레퍼런스 컬렉션을 훑으면서 어떤 파스텔 배경이 자주 쓰이는지, 둥근 사각형과 화살표는 어떻게 쓰이는지, 폰트와 수식 표기는 어떻게 스타일링 되는지 등을 자동으로 요약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플래너가 만든 블루프린트를 원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스타일적으로 최적화된 설명으로 다시 써줍니다. 설명이 준비되면 이제 비주얼라이저 에이전트가 실제로 렌더링을 합니다. 메서드 다이어그램의 경우에는 나노 바나나 프로 같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호출하고 통계 플롯의 경우에는 대신 매트플로딕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실행함으로써 수치적인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 크리틱 에이전트가 생성된 그림을 원래 메서드 텍스트와 캡션에 비춰보면서 빠진 모듈은 없는지, 연결이 잘못됐는지, 비주얼 이슈는 없는지 검사합니다. 이 피드백으로 설명을 업데이트하고 이 루프를 3라운드 정도 반복하면서 충실도와 미적 완성도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걸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페이퍼 바나나 벤치라는 메서드 다이어그램 전용 벤치마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편의 뉴라이피에스 2025 논문에서 시작해서 메서드 섹션과 그림을 자동으로 파싱한 다음 사람 손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터링했어요.
최종 벤치마크에는 퀄리티 높은 다이어그램이 584개 들어있고 절반은 테스트 셋, 나머지 절반은 리트리버용 레퍼런스 셋으로 나뉩니다. 각 다이어그램은 에이전트와 리저닝, 비전과 퍼셉션, 제너레이티브와 러닝, 그리고 사이언스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카테고리도 붙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평가는 원래 주관적이라 저자들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심판으로 씁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 심판은 메서드 텍스트, 캡션, 사람이 그린 다이어그램, 모델이 그린 다이어그램을 모두 보고 4가지 기준으로 어느 쪽이 이기는지 판단합니다. 메서드에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간결한지, 얼마나 읽기 쉬운지, 그리고 미적 완성도죠. 이 중에서 충실도와 가독성을 1순위로 두고 한쪽이 여기서 확실히 이기면 전체 승자로 간주합니다. 이 둘이 비슷할 때만 간결함과 미적 요소가 타이브레이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멋만 있는 그림보다 진실성과 명료성을 우선시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VLM 심판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들은 2단계의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심판의 점수를 제미나이 플래시나 GPT-5 같은 다른 모델들의 점수와 비교했더니 모든 매트릭에서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순위 상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전문가들에게 일부 다이어그램을 같은 루브릭으로 평가하게 한 다음 그 점수를 VLM 점수와 비교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관이 나왔어요. 이 결과는 자동 심판이 다른 모델들과도 인간의 지각과도 꽤 잘 정렬되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Paper Banana Bench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베이스라인들을 확실히 앞섭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나노 바나나 프로를 썼을 때 그냥 프롬프트만 던지는 바닐라 세팅은 전체 점수가 약 43 정도인데 페이퍼 바나나는 60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메서드 충실도는 약간 개선되는 정도지만 간결함, 가독성, 미적 완성도에서 아주 큰 폭으로 이득을 봅니다. 사람 다이어그램은 각 차원에서 점수 50으로 정교화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페이퍼 바나나가 스타일 점수에서는 인간을 넘어서는 반면 아주 세밀한 충실도에서는 여전히 약간 뒤처진다는 겁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분해해서 봅니다. 리트리버리 전혀 없으면 플래너는 설명을 장황하고 복잡하게 쓰는 경향이 생기고 결과 다이어그램도 덜 간결하고 덜 읽기 쉽고 덜 다듬어진 느낌이 듭니다. 흥미롭게도 랜덤 리트리버조차 시멘틱 리트리버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학술 다이어그램이든 보기만 해도 모델이 구조적, 스타일적 패턴을 배우는데 꽤 유용하다는 뜻이죠.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는 다이어그램을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지만 가끔 기술적인 디테일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틱 에이전트가 스타일 이득은 유지하면서 충실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 플롯에 대해서는 페이퍼 바나나가 같은 상위 레벨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시각화 방식만 바꿉니다.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대신 비주얼라이저가 매트플러깁 코드를 작성해서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롯을 렌더링하는 식이죠. 저자들은 차트 미빅 데이터셋을 재활용해서 다양한 플롯 타입과 난이도를 포함한 240개짜리 테스트셋을 구성합니다. 이 벤치마크에서 페이퍼 바나나는 제미니 3 프로만 단독으로 쓰는 강력한 베이스라인을 꾸준히 이기면서 충실도, 간결함, 가독성, 미적 완성도 모두를 개선하고 스타일 관련 차원에서는 인간 플롯을 약간 상회하기까지 합니다. 저자들은 플롯을 그리는 2가지 방식도 비교합니다. 이미지 모델로 바로 그리는 방식과 코드를 통해 그리는 방식이죠.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보통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플롯을 만들어주지만 데이터가 조밀하거나 복잡해지면 약해집니다. 값이 헛것처럼 보이거나 카테고리가 중복되거나 막대 높이가 왜곡되는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코드 기반 플롯은 숫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미적 요소가 중요한 단순하고 듬성듬성한 시각화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쓰고 데이터가 조밀하거나 수치가 중요한 하이스테이크 플롯에는 코드로 돌아가는 식이죠. 페이퍼 바나나는 새 그림을 만드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자들은 이 시스템이 학습한 스타일 가이드가 기존 인간 다이어그램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VLM에게 최대 10개까지의 구체적인 수정 제한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더 나은 컬러 스킴, 더 깔끔한 타이포그래피, 더 단순한 도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수정안을 나노 바나나 프로로 실제 그림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리파인된 버전을 원래 인간 그림과 비교해보면 미적 완성도에서 약 56% 케이스에서 이기고
37%에서는 지고 나머지는 빅입니다. 즉, 이 스타일 가이드는 실제 다이어그램을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보이게 해줄 때가 꽤 많다는 거죠. 강점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바나나는 여전히 세밀한 수준의 충실도에서는 인간보다 뒤처집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연결성 문제예요. 화살표가 잘못된 노드에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생성적 링크가 빠져 있거나 메서드에 없는 연결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이런 에러는 미묘해서 크리틱 에이전도 종종 놓치는데 이건 현재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비주얼 퍼셉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걸 넘어서 더 나은 비전 랭귀지 기반 모델 자체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두 가지 한계가 눈에 띕니다. 첫째, 페이퍼 바나나는 고해상도라고 해도 결국 레스터 이미지로만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정밀하게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OCR과 세그멘테이션으로 그림을 다시 슬라이드 편집 요소들로 복원한다든지 아예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직접 조작하는 GUI 에이전트를 트레이닝하는 식의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둘째, 뉴IPS스러운 룩을 강제하는 통합 스타일 가이드는 동시에 스타일 다양성을 좁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페셔널한 기준 안에서 유저가 여러 스타일 패밀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겠죠. 평가 세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신경 써도 VLM 심판은 살짝만 잘못 연결된 그래프 같은 미묘한 구조적 에러를 놓칠 수 있고 미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저자들은 구조를 더 잘 반영하는 리치한 매트릭이나 스타일을 위한 러닝된 리워드 모델 같은 반향을 제안합니다. 또 쿼리당 그림 하나만 생성하는 건 제약이 크다고 지적해요. 더 강력한 접근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으로 다양한 후보를 여러 개 생성해두고 사람이나 선호 모델이 그 중에서 가장 니즈에 잘 맞는 걸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페이퍼 바나나는 에이전틱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고 주요도가 높은 비주얼 태스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무엇을 그릴지와 어떻게 그릴지를 분리하고 둘 다 실제 레퍼런스 그림에 그라운딩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메서드가 달라져도 다이어그램 타입이 달라져도 잘 일반화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학술 논문을 넘어서 UI UX 디자인, 특허 도면, 산업용 설계도처럼 커뮤니티 표준이 엄격하면서도 비주얼 구조가 풍부한 도메인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페이퍼 바나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AI 과학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이디어를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I 과학자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